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앞에서 끊고, 준동사 구의 밑줄 긋고, 준동사 구의 역할을 파악해 오는 것이 숙제였었죠.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숙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얼른 플레이어 끄시고 숙제 하셔가지고 수업 듣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자, 이 준동사 구는 형용사 역할의 준동사 구인데, 자, 그 근거는 이것이다 라는 식의 요령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런데 특별히, 자, 그 요령들마다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라는 식의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저 요령은, 저 내용은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시면 얼른 메모하시고, 자, 이미 습득되신 정도, 저 정도는 이미 익혔다, 내가 깨달았다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으시겠죠. 자, 여러분들 문장 맨 처음에 to are이 나오게 되면은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주어 아니면 부사인데, 자, 동사 앞에,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 I는 이 문장의 주어임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은 to r 점점점도 보이고 주어도 보이므로 이 to r 점점점은 부사 역할의 준동사 구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이 to r의 부사적인 의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에서를 한번 적용해 보면, 자, 약간의 음식을 사기 위해서 나는 갈 것이다, 가게에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동사의 앞을 보니까 오로지 to r 점점점 뿐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to r 점점점은 주어 역할의 준동사 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어 다음에, 우리 주어 다음에는 을의 동사가 보여야 하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to r이라는 준동사가 보여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끼어있는 준동사, 자, 다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어있는 to r 점점점, 자, 이 to r 점점점은요, 형용사 역할의 준동사 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할 사무실을 떠날 마지막 사람은, 자, must lock, 잠가야 한다, 문을 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자, 죄송합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주어가 뭐죠? 주어. 자, 주어란 우선 주제나 주제나 주인공을 나타내주는 말이고요. 자, 동사 앞에 명사죠. 자, 여러분들께서 I나 last person이 주어인 것은 금방 감이 오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이 to study mathematics가 주어라는 사실은 감이 오시나요? 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죠. 자, 주제나 주인공을 나타내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is not easy, 쉽지 않다라는 설명에 대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 바로 쉽지 않다라는 설명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주제인 점은 분명하네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동사 앞에 명사. 여러분들 이 명사라는 것은 뭐 student나 flower나 desk 이런 게 명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저런 to r 저런 거 같아 주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인데 데스크나 스튜던트나 플라워 이런 게 명사인데 우리가 이 to r한테도 왜 주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to r이나 RING도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른바 짝퉁 명사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to r은 명사처럼 쓰이잖아, 이런 얘기를 선생님의 방금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번에는 동사 뒤에서 한번 끊어 볼게요. 동사 다음에 to r이 나타날 때에는 목적어 아니면
부사의 가능성이 있지요. 목적어라면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부사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타동사 다음에 투알은 목적어이고 자동사 다음에 투알은 부사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 사실 이 조금 전의 설명은 조금 막연하고 애매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알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암기하고 계신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투알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가 어느 것들이 있었나요? 자, want, wish, hope, expect, decide 등등이 있었지요. 자, 이러한 타동사들이 투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 이러한 타동사들 뒤에 투알 나오면 이 투알은 목적어니까 원만의 것을로 해석해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알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미리 암기해 주셨다가 이것들 뒤에 투알 나오면 원만의 것을로 해석하시고, 이러한 동사들 외적인 것들, 그 외적인 동사들 뒤에 투알 나온다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는 요령이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에 이러한 사항을, 자, 뭐 want, wish, hope, expect, decide 등등이 투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암기하셨을 때 다분히 이것이 어떤 문법 문제를 풀 때에만 필요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러한 사항이 독해에도 응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want 보이지요? want, 나는 원한다,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you를 갖다가 당신이 영어를 가르치는 걸 원해, 난 당신이 영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자, to teach you English는요, 이 준동사 구에 내부적으로 사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위에 있는 문장 보시면은, 자, sometimes라는 때때로 의미의 이 빈도부사가 나왔죠. 우리 빈도부사가 있다면 일반 동사하고 같이 이 동사 부분에 포함시켜준다, 이렇게 끊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빈도부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 파트 1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라인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이 거짓말하다 뜻의 라인은 굉장히 영어에서 유명한 자동사라서, 자동사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동사 뒤에 투알이니까 위에서겠다, 이렇게 바로 가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러한 목록이 없으니까, 자, 이런 목록이 없으니까 라이 다음에 투알은 부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사람들은 때때로 거짓말을 한다. 자, A 오브 B가 보이는데 A 오브 B는 보통 B의 A라고 해석이 많이 되지요. 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동사 다음에서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스탑 다음에 ING는 목적어고요. 스탑 다음에 toR은 자, 부사예요. 그래서 스탑 다음에 ING는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시고, 스탑 다음에 toR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스탑 ING하고 스탑 toR의 표현의 차이점을 공부할 때 흔히 이 제시받는 예문이요, 스탑 스모킹하고 스탑 투 스모크거든요. 자, 스탑 스모킹은 담배 피는 것을 멈췄다라는 얘기고요. 스탑 투 스모크는 담배 피기 위해서 멈췄다라는 얘기인데, 이때에는 뭐 담배 좀 피려고 담배 피기 위해서 뭐 걷다가 멈춰 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멈췄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위에 있는 예문들을 해석해 본다면, 자, how often do we stop? 얼마나 자주 우리는 멈추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이고요. 자, 아래는 그들은 멈췄다,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 그런데 자, 이따금요, 이 스탑 투 R 중에 단순히 해석만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stop to think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다,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게 무슨 얘기야? 라는 식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 문장을 한국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해석인 거고요. 자, 이 영어적인 어떤 개성이 너무 강한 표현인 경우에 그냥 그것을 직역해서 한국 문장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는 이 영어적인 개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어떤 한국말로 바꿔진 해석된 걸 가지고서 그걸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근데 무슨 얘기지? 해석을 했는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탑 투 R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 스탑 투 R을 이해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스탑 RING하고 스탑 투 R의 차이점을요, 이 둘의 차이점을 해석으로만 알아두시지 말고 어떤 내용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이해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요. 자, 여러분들 스탑 RING는요, 이거 하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니까 결국 자, 요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행위를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스탑 투 R은요, 이거 하기 위해서 멈췄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거는요, 이 투 R에 담긴 행위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투 R의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스탑 RING하고 스탑 투 R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스탑 RING에서는 이 RING에 담긴 행위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스탑 투 R에서는요, 투 R에 담긴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 스탑 투 R 처리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린다면은, 자, 여러분들 자, 스탑 투 싱크, 생각하기 위해서 멈췄다. 이 얘기는 이제 생각 좀 해보려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려고 다른 모든 일을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얼마나 이 생각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거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스탑 투 싱크의 의역을 좀 꼭 알아놓으세요. 진지하게 생각해보다, 생각해보다. 선생님이 자, 의역보단 직역을 많이 좋아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의역하는 것보단 직역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직역만 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을 때는 선생님도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의역하시면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스탑 투 원더도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스탑 투 원더. 이 원더가 지금은 이렇게 스탑 투 원더라는 표현 속에서의 이 원더는요, 보통 놀라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놀라워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직역만 갖고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놀라워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놀라워하기 위해서 멈추다. 되게 어색하죠? 자, 이때에도 스탑 투 싱크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놀라워 좀 해보려고, 놀라워하기 위해 가지고 놀라워할 목적으로 다른 일들을 좀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놀라워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경탄하는 걸요, 이 또한 좀 진지하게 해보겠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엔 이때는 의역이 어떤 게 좋냐면요, 뭐 진지하게 놀라워하다, 경탄하다 이런 것도 괜찮고,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예문 속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 크게 놀라워하다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놀라워하다. 자, 이렇게 의역하는 방법 한번 익혀둬 보도록 하세요. 자,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remember를 비롯한 몇몇 동사는요, 자, remember, forget도 있었고, regret도 있었고, try도 있었는데요. 자, 그 몇몇 동사들은 자, to도 목적으로 취하고 RING도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둘 다 것을 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 remember 다음에 to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것을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뭐 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좀 꼭 좀 넣어주신 다음에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remember 다음에 RING는 단순히 것을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뭐 했다는 것을, 또는 뭐 했던 것을 이란 식으로 이런 말을 좀 꼭 넣은 다음에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좀 투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느낌이 좀 있어서, 리멤버 다음에 투알은 좀 앞으로의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런 그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이란 말을 추가적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 리멤버 다음에 RING는요, 이전에 또는 이미라는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또는 했던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기억한다.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보냈던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나는 기억한다.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remember나 forget 같은 경우에는 aling나 to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어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어쨌거나 뭐 약간 그 앞으로의 느낌 또는 뭐 이전에란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둘 다 목적어이기에 것을이라는 말은 둘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거 있어요. try나 regret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문법 학자들이 보시기에는 try 뒤에 to도 목적어가 맞고 ing 뒤에 다시 try 뒤에 to도 목적어가 맞고 try 뒤에 ling도 목적어가 맞나봐요. 그리고 regret 다음에 to도 목적어가 맞고 regret 다음에 ling도 목적어가 맞긴 맞나봐요. 문법 학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try는 ling와 to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한다. regret도 ling와 to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문법적인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그걸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try 다음에 to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자, 여러분들 것을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try 다음에 ling는요, 뭐뭐를 해보다. 이때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것을 같은 건 좀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regret 다음에 to할 같은 경우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인데 이 하게 되어 이것도 것을이 안 나오죠. 또 regret 다음에 ling는 한 것을 후회하다인데 이때는 좀 것을이 나오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왠지 좀 목적어라고 느끼려면 것을 준동사가 목적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려면은 것을 정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요런 try 다음에 to이나 ing, regret 다음에 to이나 ing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석상에 것을이라는 것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목적어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에도 이게 왜 목적어냐 이렇게 파고 드실 건 없고 그냥 문법 선생님들이, 문법 학자 선생님들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그냥 단순 암기해서 try 다음에 to도 목적어고 aling도 목적어다라고 그냥 인정하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은 뭐 어쨌거나 목적어를 아는데 뭐가 중요하죠?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선생님께서 적어드린 대로 해석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요, 자, 동사 다음에 명사 그리고 투할 점점점, 또 동사 다음에 명사 그리고 투할 점점점, 또 동사 다음에 명사 그리고 투할 점점점, 또 동사 다음에 명사 그리고 투할 점점점. 자, 동사 있고 그 다음에 명사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투할. 자, 이러한 위치의 투할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형용사의 가능성, 부사의 가능성, 명사의 가능성, 또 우리가 거기다가 또 목적격 보어로서의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세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4형식 동사 promise가 to are를 직접 목적어로 취한 그런 구성 원리가 있는 예문이었죠. 해석은 에게 할 것을 또는 좀 더 부드럽게 하겠다고,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는 약속해 줬다 나에게 나와 함께 그의 인생의 나머지를 보낼 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었다. 이 정도도 괜찮고, 자, 그는 약속해 주었다 나에게 나와 함께 그의 인생의 나머지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5형식 동사 advice가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다음에 to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 그런 구성 원리가 있는 예문이에요. 자, 우리 5형식 해석법 중에 에게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충고했다.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하시려면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이제 이런 구성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동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프라미스가 이런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어드바이스를 비롯해서 우리 뭐 선생님이 요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to are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5형식 동사 뭐뭐 있는지 암기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뭐 want, ask, tell 많죠? 또 방금 보신 어드바이스도 그렇고, 자, order, force, 자, 뭐 이런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암기해 놓으셔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장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 이 have나 run은요 그렇게 뭐 어려운 수준의 문장을 만들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에는 이 to are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형용사이냐 부사이냐 이 정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받으시는 느낌이 왠지 투알이 앞의 명사를 꾸미는 느낌이 난다면요, 이때에는 이 투알 점점점이 형용사 역할의 준동사 구라는 느낌이 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요, 앞에 명사를 꾸미는 느낌은 잘 안 나고 되려 어떤 느낌이 나냐면, 자, 끊어지면서, 자, 앞에 명사와 끊어지면서 어떤 부가 정보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실 때에는, 자, 이게 이 투알 점점점이요, 부사 역할의 준동사 구라는 이 증거로 삼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 역할일 때는 뭐뭐 할이니까 나는 가지고 있다, 나를 도와줄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고, 자, 문법적으로 보자면 명사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까지 함께 목적으로 인정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에는 this lesson까지만 목적어고 이 투알 점점점은 부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그룹의 지도자들은 배워야 한다, 이 교훈을 하신 다음에 잠깐 쉬시면서, 자, 부가 정보 들어보세요. 이 교훈을 배워야 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요, 생산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요, 자,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have가 오형식 동사, 시키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형식 동사일 수가 있고, 또 이런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have의 오형식은 가도록 으로 해석이 잘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시킨다, 많은 친구들이 나를 돕도록 이라고 해석 괜찮네요. 자, 여러분, 근데 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have가 물론 시키다 의미의 오형식 동사로 쓰일 수는 있으나, have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형태가 맞지 않아서 목적격 보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자, have를 가진다 의미로 보시고 투알로는 앞에 있는 friends를 꾸며주는 그런 식의 해석이 옳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promise가요, 자, 누가에 해당하는, 다시 이 promise가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이 간접 목적어 없이 투알을 바로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구성의 문장이 될 텐데, 자, 이때에는 투알이 그냥 목적어이고 이 promise는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겠죠. 해석은 투알 부분의 해석은요, 자, 뭐 똑같습니다.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t to r. 자, 그 영어의 가주어, 진주어 구조이지요. 자, it은 가주어라서 해석하지 않으시고요. 이 to r 점점점이 진주어, 주어죠. 그래서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주어, 비동사, 보어의 어순에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처음에는 이런 식의 해석이 더 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이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 it 구문은요, 이 진주어 앞에서, to 앞에서 한 번 정도 끊어 읽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 가주어, 진주어 구조만의 개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영어의 어순에서 보자면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요. 이 가주어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비동사 보어를 통해서 설명이 먼저 나와서, 아니, 주제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남겼다가 그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이 구조가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조의 문장의 개성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성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하실지라도 여러분들 이런 느낌 한번 꼭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아니면 크게 한 3번만 말해보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다,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뭐뭐 하는 것이. 자, 어떻다, 아니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뭐뭐 하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어떻다, 뭐뭐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느낌이 나는 문장, 이게 영어의 가주어, 진주어, 구조의 문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형식 동사 it, 보어, to, are. 자, 또 이런 구조에도 이름이 붙어있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인데, 가목적어 역시 해석 안 하죠. 자, 여러분들 이 find의 오형식은요, 가, 것을이 해석이 잘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목적어에다가 가자를 붙이고 목적격 보어에다가 것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가목적어를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자를요 여기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붙여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 나는 알게 되었다. 빗속에서 걷는 것이 빗속에서 걷는 것이 낭만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에도 우리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어순에 친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 읽고 found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인 이 진목적어로 먼저 와서 to work in the rain을 먼저 해석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목적격 보어인 로맨틱을 해석하는 이런 어순이 처음엔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나는 알게 되었다. 빗속에서 걷는 것이 낭만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때에도 꼭 하나 실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읽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린 게 있었죠. 그 느낌도 하나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 가목적어라는 거 it 굉장히 짧고, 목적격 보어도 뭐 형용사 그 정도 짧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읽는 거죠. 자, 나는 낭만적임을 알게 되었다. 빗속에서 걷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영어 문장을 읽으실 때, 자, 끊어 읽는 지점이 문장 안에 여러 곳이 있지요. 자, 그런데 어떤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끊어 읽는 지점이 있다면요, 자, 동사의 앞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 이 문장에서 동사 앞에다가 끊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어디서 끊으시겠어요? 자, 일단 동사로 보이는 것이 후보를 다 받아보면 동사인 것 같기도 하고, to 냅도 동사인 것 같기도 하고, helps도 후보가 될 수 있겠고, increase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ing나 toR 붙어 있는 거는요, 동사의 후보로 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죠? to나 ing가 붙어 있는 것은 주은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to 냅이나 allowing 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되고, 자, 고민해볼 만한 게 있다면 이 helps하고 increase가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그래서 익혀 놓으셔야겠네요. help라는 동사가 원래는 to are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to 없이, to 생략한 채 동사 원형만을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help 다음에 to are이 있건 원형이 있건 간에 뭐뭐하는 것을로 해석을 하시는데, 자, 목적어니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구조예요. help 뒤에 동사 원형이 help의 목적어로서 따라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increase 이하는 목적어이고 help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보시면은,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allowing workers to nap, 일꾼들이 낮잠을 자도록 허락하는 것은 돕는다, 노동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목적어니까 것을, 주어니까 것은. 자,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이 두 번째 문장도 다시 동사 앞에서 끊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때에도요, 스피킹에서 머뭇 거리시면 안 되죠. 이 스피킹은 ing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일 가능성이 없어요. 자, is가 보이죠? 이렇게 끊으신 다음에 준동사 구에서 밑줄 그어 보서, 자,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끼어 있는 준동사, 형용사 역할이죠. 자, 점원에게 말하는 그 남자, 점원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아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문장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 동사 골라보세요 그러면 이 spent도 강력하게 의심해 보셔야 되고, is도 의심해 볼 만하죠. 자, 그런데 이때에는 spent 너는 준동사야 라고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spent의 경우에는 spent
스펜트식으로 A, B, B 타입의 3단 변화여서 과거형도 스펜트, PP도 스펜트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너 PP지? 과거형 아니지? 라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스펜트가 이게 과연 동사일까, 과거형인 동사일까 아니면 PP일까 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필기에 드린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은 그때 필기에 드렸던 그런 몇 가지 내용들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스펜트는 PP로 보이고 더군다나 is가 진짜 명확한 동사잖아요. 그래서 딱 끊어보면 지금 이 스펜트가 이 PP가 준동사 구를 만들었네요. 자, 여러분께 이것도 말씀드린 적 있죠. P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PP 전명 이런 스타일의 준동사 구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PP 전명 딱 그렇죠. 자, 정기검사, 뭐 정기신체검사에 쓰여진 시간은 자, 좋은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또 끊어있는 지점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전치사 앞인 것 같아요. 자, 전치사 다음에 RING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 자리는 명사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RING는 명사적인 RING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RING가 명사로 쓰인다면 것이죠, 것. 자, 그리고 이 바이 플러스 RING 선생님이 특히 또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라는 뜻이었고 또 약간 더 부드럽게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은요. 전치사 다음에 진짜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RING가 이렇게 따라 나온 그런 구조인데 자, 여러분들 이 RING는 정체가 뭘까요? 자, 일단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고 자, 그렇다면은 형용사의 가능성과 부사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RING의 경우 PP도 마찬가지고요. RING나 PP는 부사인 경우에는 아주 높은 비율로 쉼표를 찍어줘요. 자, 그러면 지금은 쉼표가 안 찍혀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형용사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한번 꾸며보죠. 그래서 꾸몄다가 말이 잘 되면 맞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새 요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전치사는요 오른쪽으로 달라붙는 자석이다. 전치사는 오른쪽으로 달라붙는 자석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 구조 해석하실 때에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이 RING 가지고 명사 꾸며주시고 전치사를 명사에 그냥 자석처럼 딱 가서 달라붙게. 자, 모든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로 이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쉼표가 찍혀 있을 때에는 RING가 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렇게 RING가 쉼표 찍혀 있고 부사긴 부사인데 문장에 처음에 나타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때나 때문에 뭐 라면 불구하고도 있긴 한데 때 때문에가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나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때로 해석이 되면서 앞에 있는 ing가 의미하는 동작이 좀 오래 걸리는 동작인 것 같을 때에는 선생님 최근에 이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뭐 하다가 길을 따라 걷다가 나는 한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쉼표 찍히고 RING가 있으면 부사인데 이 문장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문장의 끝부분에 부사가 나타나 있을 때에는요 주로 해석이 면서, 채로, 또 그리고 뭐뭐 하다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보면 나의 아빠는 거기에서 계셨다. 침묵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보시면 그는 돌을 주워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개를 향해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하다라는 해석은 언제 쓴다고요? 앞의 동작과 뒤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긴 좀 그렇고 연속선상에 있을 때 동시는 좀 어려울 때 자, 그럼 면서나 채로는 언제가 좋다고요? 앞에 동작과 뒤의 동작이 그러니까 앞에 동사가 의미하는 동작과 뒤에서 ing가 의미하는 동작이 어떤 동시성이 느껴질 때 자, 이럴 때는 면서나 채로가 좋고 이럴 때는 그리고 뭐뭐 하다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준동사의 이 쓰임새 파악하기 연습하는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어요. 자, 역시 쉼표 찍혀 있고, 자, PP 보이시죠? 또 PP가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꼭 챙겨보세요. PP 전명, PP 전명, PP 전명. PP는요, 준동사들이 늘 그러하듯 이 PP도 준동사 구를 형성을 잘 하는데 PP 뒤에 전명이 진짜 많이 따라 나와요. 자, 또 이 PP가 부사, 쉼표 찍혀 있으니까 부사인데 문장 처음에 나타났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때문에를 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요. 또 이 PP가 쉼표 찍혀 있고 오른편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는 채로가 거의 아주 확률이 높아요. 자,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읽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그는 회의장을 떠났다 급하게 많은 보디가드들에 의해서 서라운드를 둘러싸여진 채로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준동사의 정체 파악하기, 쓰임새 파악하기, 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 하는 이 준동사의 쓰임새 파악하기 연습을 선생님하고 함께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예습으로 숙제로 해오신 것하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것하고 거의 일치하셨나요? 자, 혹시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께서는요,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준동사의 쓰임새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한 거죠? 딱 보는 순간 to R이라면 이 to R이 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 무식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독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 준동사를 만나면 항상 쓰임새를 파악해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준동사가 어떤 주변의 어휘들하고 거의 이거 완전 수거화된 수거화된 경우 있죠. 자, 이럴 때에는 준동사의 쓰임새를 파악해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생각해서 그 의미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고 계신 그 수거의 의미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표현 아시죠? 자, 인어프 명사 투알, 또 형용사나 부사 인어프 투알. 자, 언제나 투알 앞에서 끊으시면 되고, 자, 이때는 충분한, 이때는 충분히. 자, 여러분, 이때 투알을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뭐뭐 할 만큼이나 뭐뭐 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 투알을 뭐뭐 할 만큼 뭐뭐 할 정도로 해석을 하실 때에는요, 인어프가 있으면 의뢰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의 투알의 정체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투알의 정체가 부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어떤 투알의 의미를 주변에 어떤 단어가 있을 때에는 이때 투알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고 암기하고 있으신 경우에는요, 이때에는 투알의 쓰임새를 파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이때 이 투알이 부사인지를 여러분께서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방금 드린 설명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준동사의 쓰임새를 파악하는 것은 이 효율적인 독해를 하기 위해서, 빠른 독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준동사의 쓰임새를 파악하는 게 항상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준동사를 포함한 수거라든가 아니면 자, 요 정도로 그냥 주변에 어떤 단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굳이 이런 투알이 부사인지 뭔지까지 알아놓으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됐고요.